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챕터 4를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수업이겠습니다. 챕터 3까지는 유체의 정력학과 그 다음에 강체 해석에 대해서 강체 해석에서의 가속도를 고려했을 때 강체 해석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챕터 4는 fluid kinematics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7분이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이신데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계속 하긴 할 텐데 일단은 우리 학교가 지금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평가를 할지 상대평가를 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여러분들 절대평가를 한다면은 일단은 웬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성적이 대부분 다 좋은 성적이 나갈 테고 그것도 물론 차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A가 30% B가 40% 줘야 되는 학교 내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게 과연 기말고사 한 번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결정을 안 해주셔서 절대평가로 갈지 상대평가로 갈지 결정을 안 해주셔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기말고사 한 번을 보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절대평가로 계속 가게 되면 기말 한 번으로 갈 거예요. 기말 한 번으로 평가를 할 거고, 만약에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은 아마도 시험을 중간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두 번을 나누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절대평가로 갈지 상대평가로 갈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두 번 나누어서 11월 초나 11월 초에 한 번, 그 다음에 11월 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나누어서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 동의할 거예요. 무슨 로또도 아니고 시험 한번 운이 좋아서 잘 봤는데 그걸로 전체 성적이 어떤 학생은 A이고 어떤 학생은 B, 어떤 학생은 even 심지어 C까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정말 허무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그렇게 되는 건 억울하니까 최대한 페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기준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나는 그래도 시험을 한 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꼭 한 번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주세요. 의견 주시면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의견 주시고 지금 중간 강의 평가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 강의 평가에 절대 평가든 상대 평가든 나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 한 번만 보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면, 물론 그게 대다수여야겠죠. 한두 명이 그렇게 의견 준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지는 않을 테고 여러분들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4에 대한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키네매틱스입니다. 키네매틱스는 얘는 고체에서는 기구학의 개념이죠. 키네매틱스라고 하면 기구학의 개념이에요. 기구학이 뭐예요? 기구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역학이랑 다른 게 뭡니까? 기구학 듣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뭐가 가장 큰 차이예요? 키네매틱스를 공부한다는 거는 키네틱스랑 다른 거죠. 키네틱스랑 다른 거예요. 키네매틱스는 형상에 대한 관점만 가지고 있어요. 형상, 모양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플루이드 키네매틱스라고 하면 유동의 형상, 그 다음에 유동 분포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없다? 에너지라든지
모멘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고, 그다음에 결국 가시화, 쉽게 말하면 가시화를 유체의 이동 현상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하는 게 이번 챕터의 큰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키네맥스는 유체 유동을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지, 유체 유동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내용이 키네맥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체에서는 관심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유체역학에서는 유체 기구학, 지금 유체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위치 벡터는 보통 XA, XB 이런 형태로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velocity 벡터라고 하죠. A 같은 경우에는 속도 A, 속도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입자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입자를 A라고 하면 이 입자의 포지션은 XA 벡터라고 표현할 테고, 이 입자가 이동하는 속도 벡터를 A 속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입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그랑지안 알이 아니라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인 파티클을 파티클을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방식, 얘를 라그랑지안 기술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공부하는 거는 유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거를 이제 관심을 있는데, 이 유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게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오일러리안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그랑지안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분석하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예를 들면 크게 당구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구공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적합하냐면 동력학에 좀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동력학 공이 날아간다든지 어떤 물체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 방식을 물론 유체에도 쓰긴 하지만 유체에서는 크게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왜냐 하면 유체의 입자라고 하면, 플루이드 파티클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큽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개수도 엄청 많죠. too many 해요. too many. 분자 개수도 빌리언. 분자 입자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추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유체는 어렵다. 그래서 유체에서 이제 거동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과 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라그랑지안 접근 방식은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하면 돼요. 시스템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로즈 시스템 어널리시스. 여러분들 좀 구별하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연력학에서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 오픈 시스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유체역학에서는 클로즈 시스템은 이제 그냥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면 클로즈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오픈 시스템은 컨트롤 볼륨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에는 이제 컨트롤 볼륨이라는 개념이 이제 디파인이 되거든요. 컨트롤 볼륨 다시 말씀드리면 연력학에서 뭐였다? 오픈 시스템이었다. 오픈 시스템. 자, 이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유동이 들어와서 어떤 유동이 나가는데 오픈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디파인 할 수 있겠죠. 컨트롤 볼륨을.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의 이제 유체의 거동이 막 있겠죠. 그죠? 거동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라그랑지안 관점에서는 입자 하나를 추적하면서 봤다면, 얘는 하나를 퉁쳐서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퉁쳐서 본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필드 변수라고 보고, 필드 베리어블. 필드라면 뭐 여러분 축구장 필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면 큰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이 필드 베리어블이 돼서 이 영역 자체에 있는 값들을 그냥 속도라면은 속도 벡터의 x 벡터의 t,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이 필드에서 x 좌표와 시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값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점 모든 곳에서 얘가 이제 정의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뭐냐? 라그랑지안 관점은 같은 놈이에요. 끝까지 같은 놈이에요. 그죠? 입자 하나를 따라가면서 보기 때문에 같은 놈이고, 오일러리안 관점에서는 요 지점 입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걔를 하나의 필드로 정의해서 걔를 서술하는 방식, 걔가 뭐다?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테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x 벡터의 t,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의 좌표,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에서 어떤 값, 이거를 필드 값으로 정의한다. 결국 각 좌표마다 그 값이 다르다. 이게 뭐다?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이다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나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라그랑지안 vs 오일러리안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라그랑지안 관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t라는 시간에 입자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별 입자, 세모 입자, x 입자, 까만 입자, 이렇게 t라는 시간에 있고, t 플러스 dt라는 시간에 얘들이 똑같은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그릴 자신이 없어서 네, 이렇게 됐을 때 다 지워지면 어떡해. t 플러스 dt 때 얘가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다고 합시다. 지금 4개의 다른 입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t에는 이렇게 돼 위의 그림과 같고 t 플러스 dt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하고 할게요. 라그랑지안 관점은 내가 이렇게 관찰자잖아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관찰자인데 라그랑지안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까만 거를 만약에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t 플러스 dt에도 이 까만 놈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그랑지안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일러리안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t라는 시간과 t 플러스 dt라는 시간에서 뭐예요? 나는 한 놈만 본다 하는 거야. 한 놈만. 한 놈이 아니라 한 위치만 본다는 겁니다. 한 위치. 그러면 한 위치만 바라보면 뭐 여기라고 할까요? 한 위치. 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좀 그림이 이상한데 어쨌든 한 위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 걔는 오일러리안 관점. 결국 라그랑지안 관점은 같은 놈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일러리안 관점은 다른 놈을 바라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라그랑지안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동일한 입자가 서로 다른 위치로 시간에 따라 운동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동일한 입자라는 의미고요. 자, 오일러리언은 다른 입자가 같은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운동하는 것. 걔가 뭐다? 오일러리안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라그랑지안 관점과 오일러리안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아침에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저도 집중력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저도 여러분 때 20대 때는 아침이나 밤이나 체력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이랑 밤이랑 체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좀 더 정신이 맑고 밤에는 정신이 없고. 근데 아침에 왜 이렇게 공사한다고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닫고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제 가볼게요. 유체 입자는 우리가 고체 역학이랑 똑같이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뉴턴스 세컨드 로를 쓸 수 있어요. 힘을 가속도를 만약에 구한다. 가속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뉴턴 세컨드 로를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속도가 아니라 그 뉴턴 세컨드 로에 포함되는 가속도를 고려할 때 뉴턴 세컨드 로를, 그러니까 말이 계속 꼬이는데, 뉴턴 세컨드 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유체 입자에 대해서는, 그죠? 거기 가속도를, 여기 뉴턴 세컨드 로에 들어가는 가속도를 계산할 때 뉴턴 세컨드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dv 벡터의 dt를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F 파티클의 하나에 작용한 힘을 구한다고 하면 M 파티클의 매스 곱하기 가속도, 파티클의 가속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 가속도, 여기서 들어가는 가속도는 dv 파티클 dt,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이렇게 보지 않고 속도를 하나의 필드 베리어블로 보겠다고 하면 얘는 x 벡터와 t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파티클은 하나 입자로 봤다면 이 파티클 어떠한 도메인에서 한 점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메인에 관련 도메인으로 표현한 속도라고 하면 네? 도메인에서 표현한 속도라고 하면 걔는 여기서 속도는 x 벡터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메인에서는 x 벡터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가 되겠죠. 그죠? 필드 베리어블이라고 본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 필드 베리어블에서는 얘는 결국 x의 t, 그다음에 y의 t, 그다음에 z의 t가 되겠죠.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속도는 dv 벡터의 dt가 되는데 이때는 속도가 x, y, g,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뭐예요?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dt 오버 dt 플러스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x d xp 오버 dt 플러스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y d dyp dt 그다음에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g dzp 오버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결국 뭐예요? 얘가 속도 u가 되고 얘가 속도 v가 되고 얘가 속도 w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인 거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쓰면 자, 왼쪽은 뭐예요?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입니다. 얘는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 오른쪽은 지금 뭐예요? 이제 드디어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플러스 u의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플러스 w의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x죠. x 라운드 y 하면 이렇게 꼬이나 또 v 그다음에 w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u의 라운드 x 플러스 v의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의 라운드 g는 뭐라고 했습니까? v 벡터의 닷 그레디언트라고 했어요. 지금 요 부분이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v 벡터의 dt는 결국 뭐가 된다?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의 플러스 v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v 벡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미분을 하는 거라면 오른쪽은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얘를 기술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있죠? 있나요? 이 식이 여러분들 책 4-13번 식이에요. 4-9번이 똑같은데 4-9번으로 할게요. 4-9번. 4-9번.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액셀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 or 컨벡티브 아니면 다른 말로 어드벡티브라고도 해요. 어드벡티브 액셀러레이션. 그래서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소 가속도, 얘는 대류 가속도.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라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각 방향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 하면 AX는 라운드 U, 라운드 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에 뭐가 돼요? U의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v의 라운드 u 라운드 y w의 라운드 u 라운드 g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왜냐하면 u가 x, y, g,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필드 베리어블로 정의됐을 땐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y는 라운드 b,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v,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v, 라운드 z. 그다음 a, z는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u의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x 플러스 v의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 w 오버 라운드 g. 이렇게 각 성분별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야? U였고 여기서 V였고 W. 그죠? 각 방향별로 이렇게 구별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식을 4-9번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 식에서 요 dv dt 물론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이렇게 라이트 핸 사이드로 써지는 경우를 그냥 일반 상미분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따로 떼서 걔를 d over dt라고 써요. 그래서 얘를 이게 결국 뭐랑 같다?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닷 그레디언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티리얼 디리버티브. 자,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디리버티브가 되고 이제 가속도를 만약에 이제 다음에 구하게 되면 dv 벡터 dt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는 조금 잘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상태면,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없는 상태면 그 상태를 유치역학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요. 스테디 스테이트.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 물론 반대말은 unsteady state 되고요. 비정상. 반대말은 unsteady. 지금 steady state인 경우에 혹시 학생들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미분이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0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얘를 풀어서 썼을 때 얘가 풀어서 썼을 때를 생각하면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닷 그레디언트의 v 벡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는 거는 얘만 0이 되는 거예요. 국소 가속도만 0이 되는 거지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은 시간에 대한 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텀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해서 4-1장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예. 질문이 있으면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보죠. 유동 패턴과 유동 가시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유동 패턴과 유동 가시화를 이제 설명할 때 크게 이제 유동 플로우 라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스트림 라인, 그다음에 패드 라인, 그다음에 스트릭 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유동을 설명하는 라인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책에서는 타임라인까지도 있어요. 타임라인까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플로우 라인이라고 하면. 자, 한국말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기사 시험 준비하거나 할 때 중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스트림 라인은 유선
헤트 라인은 유적선, 스트리크 라인은 유맥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 선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트림라인. 정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정의는 a curve that is everywhere tangent to the instantaneous local velocity vec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instantaneous가 키워드고, tangent to the 어디 local velocity vector.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이다. 다 중요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수학적인 의미부터 설명하기 전에 물리적인 개념, 물리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러한 도메인에서 고체 벽이 이렇게 있고 유체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해요. 유체가 지나간다. 근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유체는 이렇게 지나갈 테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스트림 라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속도 벡터를 그린 거거든요. 속도 벡터를 그렸는데 어떤 속도 벡터냐면 어떠한 한 시점, instantaneous라는 말은 어떤 한 순간이란 뜻이에요. 어떤 한 순간의 속도, 그 국소적인 속도 벡터를 이렇게 그거에 접선하는 벡터들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속도 벡터가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 속도 벡터들을 접하는 것들을 이어준 게 뭐다? 그게 스트림 라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속도장을 이제 어떤 형태로도 속도장을 이제 가시화를 했는데 눈으로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시점에 딱 봤을 때 그 속도 벡터가 이제 그때의 속도 벡터가 뭐다? 그게 스트림 라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스트림 라인에 당연히 이 같은 시간에 대해서 본 거니까 여기에 뭐 있는 이 점들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입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한 순간에 본 거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여기에 같은 시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봤을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림 라인은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어디서 많이 그리냐면 여러분들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해석을 한 그다음에 얘를 컴퓨터 기법을 통해서 속도 벡터를 접하는 것들 쭉 그릴 수 있겠죠. 그걸 그린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트림 라인이 되는 거예요. CFD에서 많이 그린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로 줄여서 말해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왜? 유체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그걸 CFD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하나의 스트림 라인을 따라가는 인피니티스멀한 작은 아크 렌스를 정의를 할게요.
걔를 dr 벡터라고 하고 얘는 dxi 플러스 dyj 플러스 dzk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속도 벡터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속도 벡터는 ui 플러스 vj 플러스 w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아까 데피니션이 뭐였어요? 로컬 벨로시티 벡터에 순간적으로 접하는 커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결국 그 데피니션에 의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dy 기울기 dy dx 기울기잖아요. 그 기울기가 v 속도 벡터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의미가 된다. dz dy는 w over u dz dx는 w over u 이렇게 된다. 데피니션에 의해서. 자, 됐죠? 그러면은 요 식을 요 세 가지 식을 리어레인지 시키면 dy over v는 u분의 dx dz over w는 dy over u dy 여기 v입니다. 죄송합니다. v dy over v 그다음에 얘는 dz over w는 dx over u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들은 어떻습니까?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들을 하나의 식으로 쓰면 u분의 dx는 v분의 dy는 w분의 dz랑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볼 수 있죠. 얘를 우리가 let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일단은 임의의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 알파의 크기는 이제 알파의 크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알파의 크기는 어떻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dx는 알파의 u가 되겠죠. dy는 알파의 v, dz는 알파의 w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을 스퀘어 루트 씌우면 dr 잠깐 다시 갈게요. 아까 우리 dr 벡터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 dr 벡터 이게 절대값을 취한 벡터의 절대값을 취한 크기라고 했어요. 제가 뭐 수학하면서 설명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플러스 dz 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도 벡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크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u 제곱 플러스 v 제곱 플러스 w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스퀘어 루트에 알파 제곱 u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v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w 제곱이 되죠. 그럼 알파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알파의 요게 되니까 알파의 절대값 v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 dr 벡터의 크기는 알파의 v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알파는 뭐가 된다? v 벡터분의 d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있는 알파가 결국 뭐가 된다? dr 벡터의 v 벡터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let ds라고 합니다. ds 스트림 라인을 따라가면서 변하는 작은 크기 그냥 얘를 ds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 식의 4-15번인가요? 맞죠? 4-15번 식입니다. 4-15번 식.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4-15번까지 유도를 했고
이게 스트림라인의 수학적인 정의다 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 2D를 다룬다, 2D 케이스를 다룬다 하면은 당연히 u분의 b는 그냥 dy over dx 이 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이 식에 의해서 지배받는 선들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좀 와닿지 않으니까 예제 4-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4번은 어떤 문제냐면요, 문제를 여러분들 페이지 146페이지거든요. Streamlines in the XY plane an analytical solu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예제 4-1의 2차원 속도장에 대한 거예요. 4-1의 2차원 속도장이 뭐였냐면 속도 벡터, 속도장이 주어져 있었는데 v 벡터는 0.5 플러스 0.8 x의 I 플러스 1.5 마이너스 0.8 y j라고 속도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스테디고 인컴프레시블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려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plus several streamlines in the right half of the flow and compared to the velocity vector plotted in figure 4-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속도장을 이제 그리면 되는데, 속도장을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x와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속도장을 표현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x와 y 도메인이기 때문에 x 그 속도 벡터 간의 관계가 x와 y로 표현이 되면 걔를 속도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dy over dx는 u분의 b라는 관계를 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뭡니까? u고 얘가 결국 v잖아요. 그럼 u와 v의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5 플러스 0.8 x v의 성분을 여기 집어넣으면 1.5 마이너스 0.8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u분의 b인데, 그럼 이 x와 결국 dy over dx는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도 다 했어요. 옛날에 젊을 때, 몇 년 젊었을 때 이분을 변수 분리를 일단 하고 dy over 1.5 마이너스 0.8y 라고 하고 dx over 0.5 플러스 0.8x 라고 하면 되고요.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적분하면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얘를 1.5 마이너스 0.8 이건 여러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얘를 k라고 넣으면 결국 마이너스 0.8 dy가 dk가 되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여기를 대입하고 여기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면 0.5 플러스 0.8x를 l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0.8 dx는 dl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얘를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8분의 1의 dk over k가 되고, 얘는 0.8분의 1의 dl over l이 되죠. 결국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해보면 로그 k는 로그의 l분의 1 관계가 되고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k는 2의 로그의 l분의 1의 플러스 c가 되니까 얘는 EC의 1 over 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EC는 다른 그냥 적분 상수가 되니까 C 다시라고 이제 하고 1 over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K는 결국 C 닷 1 over L이니까 아까 우리가 K 원래 값으로 다시 역치환하면 K가 1.5 마이너스 0.8 Y였고 C 닷은 그대로 오고 L은 아까 우리가 뭐로 치환했습니까? 0.5 플러스 0.8 X라고 했죠. 0.5 플러스 0.8 X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0.8 y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c 닷 플러스 오버 0.5 플러스 0.8 x가 되고 y는 결국 1.875 플러스 c 더블 프라임의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이게 다른 적분 상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적분 상수고 0.5 플러스 0.8 x. 그러니까 c 닷에 마이너스 0.8을 또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0. 맞죠. 마이너스 0.8을 나누기 한 어떤 값을 어떤 상수를 c2-이라고 했다. 결국 이러한 관계를 갖는 이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것까지 했으면 결국 얘를 x 이제 컴퓨터 매틀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c-은 적절한 값을 줘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뭐 임의의 컨스턴트 0을 하면 안 되겠고 임의의 컨스턴트 1 하든지 해서 적당한 값을 주고 x와 y에 대한 관계를 이제 플랫을 이렇게 하면 돼. 어떤 x 값을 줬을 때 거기에 해당 y, x 값을 y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플랫을 해보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멜랩이라든지 여러 소프트웨어들 많으니까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면 돼요.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게 여러분들 피겨 4-17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스트림라인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를 이제 좀 했습니다. 스트림라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림 튜브. 스트림 튜브는 번들 오브 스트림라인. 스트림라인들의 묶음을 뭐라고 부른다? 스트림 튜브라고 한다. 스트림라인의 묶음.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있고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스트림라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버리면 걔가 결국 뭐가 된다? 스트림 튜브가 된다. 튜브 형태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스트림 튜브의 경계도 결국 스트림라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죠? 스트림라인. 근데 스트림라인의 정의가 뭐예요? 스트림라인의 정의는 로컬 벨로시티 벡터에 패러를 한 거예요. 스트림라인이라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스트림라인인데요. 이 스트림라인은 결국 정의에 의해서 parallel to the local velocity vector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속도 벡터이잖아요. 속도 벡터 접선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건 유체가 가는 방향인데 결국 뭐예요? 유체라는 걸 요 속도 가는 걸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유체라는 놈은 이 벽을 거슬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 속도 벡터인데 유체가 가는 방향으로 선을 이어놓은 건데 걔를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는 스트림 라인의 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크로스 더 스트림라인. 유체는 스트림라인을 이제 가로질러 갈 수 없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다시. 그래서 스트림 라인 안에 있는 유체들은 뭐예요? 거기서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걸 거슬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트림 튜브라고 정의한 이 경계를 거슬러 가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스트림 튜브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스트림 튜브에 스트림 튜브를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엮어서 만든 게 스트림 튜브라고 했는데, 그럼 스트림 튜브의 입구와 출구는 결국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자, 여기서 속도가 v 벡터인데 n 벡터가 0이라는 말이거든요. m 벡터는 여기 경계에서 노멀 벡터, 그죠? 그럼 속도 벡터와 m 벡터가 0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DA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결국 뭐냐면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이 경계로 나가는 유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량의 정의는 속도의 노멀 벡터에 DA 적분한 게 뭐예요? 속도가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성분만 쏙 뽑아낸 게 V 벡터의 .n이잖아요. 걔를 면적에 적분한 게 결국 뭡니까? 걔가 유량이라는 거예요. 유량, flow rate, 영어로 flow rate. 유량의 밀도를 곱하면 mass flow rate이 되는 거고, 다 알겠지만, mass flow rate, density 이렇게. 어쨌든 유량인데 이 유량이 경계로 거슬러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값 자체가 유량이 되는 거고요. 그 유량이 나가는 유량이 되는 거죠. 결국 바깥 경계로 나가는 성분이 없다는 말은 스트림 튜브를 구성했을 때 스트림 튜브로 들어오는 유량은 나가는 유량과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파란색을 쓰니까 스머프가 돼가는 기분이라서 다시 좀 더 까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만약 스트림 튜브가 컨버징을 한다. 이렇게 된다. 컨버징 하는 경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량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량은 같아야 되는데 면적 A1과 A2 어디가 더 큽니까? 스트림 튜브 컨버징 하는 경우에는 A1이 A2보다 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량의 정의는 뭡니까? 에어리어와 속도, 평균 속도의 곱이잖아요. 평균 속도를 V1과 V2라고 하면 V2가 더 커진다. 이렇게 스트림 튜브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 하는 겁니다. 가속화된다. 반대로 다이버징 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Q1과 Q2는 같고 A1과 A2 중에 A2가 커지고 그러면은 V1이 V2보다 큰 결과가 난다. 그래서 속도가 여기선 감소한다. 다이버징, 컨버징, 얘는 컨버징, 얘는 다이버징. 됐죠? 여기까지 해서 스트림 라인과 스트림 튜브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다? 패드 라인. 패드 라인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유적선이라고 했어요. 유적선. 우리 오늘 몇 분에 시작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7분에 시작했네요. 패드 라인. 패드 라인은 actual path. 정의부터 쓰고 얘기를 할게요. individual. 어떤 특정 시간에 걸쳐서 여기서 키워드는
individual fluid particle이에요. 키워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라그랑지안 오일러를 막 얘기했는데 이 패스 라인은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라그랑지안에 가깝겠어요? 오일러링에 가깝겠어요? 얘는 라그랑지안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요체 입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관찰해서 선을 그리면 걔가 패스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관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라그랑지안 관점을 통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체 실험 장치의 이런 분석 방법들을 좀 활용하긴 합니다. 카메라로 이제 리코딩을 해요. 리코딩을 한다. 뭘 리코딩하냐? 유체 입자에다가 굉장히 작은 파티클을 넣어놓고 질량도 거의 무시할 만한 파티클을 넣어놓고 걔를 흘려주는 거예요. 흘려주면 걔가 유체의 속도에 따라가면서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 따라감을 통해서 뭐예요? 유동 가시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꽉 차 있는데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걔를 가시화하는 거를 입자를 통해서 하는 거. 입자를 통해 한다. 그 입자는 근데 질량이 크면 관성력 때문에 막 빵빵 때려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자의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성력이 거의 무시할 만할 때고 그 유체의 흐름에 그냥 쭉쭉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입자의 추적을 통해서 가시화를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티클 이미지 벨로시메트리. 그래서 줄여서 PIV라고 해요. PIV라고 합니다. PIV. 그래서 아까 스트림 라인은 유체 그 CFD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면 PIV는 실험하면서 많이 유동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가시화 방법입니다. 뭘 넣는다? 인젝트 이걸 트레이서 파티클이라고 하고요. 추적하는 파티클이라는 의미로 트레이스 파티클이라고 얘를 흘린다. 굉장히 작아야 되고 밀도도 무시할 만해야 한다. 그래야 유동의 특성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관성력이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벡터를 어떤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는 좌표로부터 얘를 추적을 하는 방식 dt t 스타트 그다음에 이건 어떤 의미의 시간 여기까지 해서 요 x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 하나의 입자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 얘는 결국 트레이서 파티클 로케이션이 되겠죠. at time t 같은 입자를 가지고 여기서 t는 varies from t start to t present 현재까지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경계면에서 여기 유체가 이렇게 간다 하면 유체가 t는 하나의 현광물질이라고 볼게요. 얘를 t는 t0에서 흘렸다. 그러면 얘는 t는 t1의 요 위치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t는 t2 요 위치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결국 같은 놈만 계속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패스 라이닝. 이렇게 해서 유선과 유적선까지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가 뭐다? 스트릭 라인 유맥선.
여기부터 일단 썼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는 a prescribed point, 이게 키워드예요. a prescribed point. 자, 일단은 얘도 하나의 스냅샷이라고 보면 돼요. instantaneous 스냅샷인데 이런 거예요. 자,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시겠지만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시면 스모킹을 하시면 얘가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갈 거예요. 자,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는 거 어떤 한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에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의 입자랑 같습니까? 담배 연기라고 생각하면 여기의 입자와 여기의 입자는 다른 입자예요. 맞죠? 같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게 같은 물질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다른 물질인 거예요. 얘는 어떤 이전 시간에 여기를 흘러왔을 뿐이지, 그죠? 같은 입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입자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패트라인과 달라요. 패트라인은 같은 입자, 항상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얘는 같은 점만 지나왔을 뿐이지 다른 입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벡터를 x 인젝션 되는 위치는 여기겠죠. 인젝션 되는 위치부터 해서 t 인젝션 되는 시간부터 t 프레젠트 되는 시간까지 속도의 dt로 이제 적분해서 가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기억해 보시면 그 패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x 벡터는 x 스타트에 플러스 t에 t 스타트라고 했고, 그때 v dt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t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t가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t가 시작하는 지점과 그 파티클의 시작하는 시간은 뭐 정의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를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t를 이제 어떤 시작하는 시점 이후부터 계속 추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현재의 관점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로 와야 되는데, 그 인젝션 되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t가 0초부터 어디 to t가 현재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해서 얘를 적분해 나가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조금 이 개념이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릭라인, 이 개념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상상이 잘 안 돼서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일단 확실한 사실은 만약에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릭라인 이 다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같은 경우,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릭라인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 다시 스트림 라인, 패트 라인, 스트릭 라인이 같아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만약에 어떤 유동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t는 0초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t는 0초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t는 1초에도 얘가 유동이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t는 2초에도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t는 2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패트 라인과 스트리크 라인도 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말은 스트림 라인도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시점 순간에 내가 이걸 보는 거니까 결국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스트림 라인과 패트 라인과 스트릭 라인이 같아진다. 언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시간에 따라서 유동 상태가 안 바뀔 때, 정상 상태일 때 이 세 가지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become same. 선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스트림 라인이 있다. 그때만 같아지는 거. 그때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만 이 세 선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는데 어쩌겠어요.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도 자,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이런 경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해볼게요. 패드 라인과 스트리크 라인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떤 경우 차이가 나느냐. 어떤 한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점으로 이렇게 처음에 t는 0초에 이 지점을 지났어요. 그 걔가 t는 1초에 여기를 왔어요. t는 2초에 여기를 왔어요. t는 3초에 여기를 왔어요. 그죠? 이 선들을 쭉 이으면 걔가 뭐라고 그랬어요? 걔가 패드 라인입니다.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패드 라인이에요. t는 자, 근데 t는 이제 1초에 새로운 입자가 여기서 출동합니다. 걔가 세모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고, 세모라는 입자가 t는 1초에 이 지점을 지났어요. 근데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면 그냥 t는 1초에서 출발해도 t는 2초에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t는 아니라는 경우를 가정하면 t는 2초에서 뭐 어디 다른 지점에 있을 수 있는 거죠. t는 2초 여기 와 있어요. t는 3초에 세모의 입자는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죠. 그죠? 얘의 패드 라인은 똑같아요. 이렇게 따라가요. 맞죠? 패드 라인은 그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모 입자의 패드 라인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빨간색 입자가 t는 2초에 출동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입자가 t는 3초에 여기로 와 있어요. 그럼 얘의 패드 라인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는 4초에 이렇게 스타의 입자가 이렇게 출동합니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t는 여기 3초에 죄송합니다. t는 3초에 얘가 출동합니다. 했을 때 이제 t는 3초에 대한 스트리크 라인을 그리라 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죠? 현재 시점에서 한 프리스크라이브드 포인트로부터 연결된 선을 이제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걔가 뭡니까? 걔가 스트리크 라인이라는 겁니다. t는 3초에 그러면 이 선을 그리면 이런 선이 되는 거죠. 얘가 스트리크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t는 2초에 대한 스트리크 라인을 그리게 되면 얘가 이전에 이렇게 t는 2초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t는 1초는 여기 출발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선이 되는 게 뭐예요? 스트리크 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언스테디 케이스에서는 스트리크 라인과 패드 라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4-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스트리크, 스트림 라인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4-2장의 내용까지 다 나갔는데 4-3장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4-3장 내용은 넘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4-4장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4-4장 내용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공부해 오시면 되고, 전반적인 내용 리뷰를 하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플루이드 키네매틱스. 키네매틱스는 형상이에요. 시간 잠깐만. 이게 제가 녹화가 잘 되었는지 혹시나 안 되면 제가 지금 1시간 10분 동안 한 게 헛것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망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플루이드 키네매틱스는 형상, 유체 형상. 그러니까 유체 형상이란 말은 유동의 속도라든지 그죠, 위치라든지 이러한 그 뭐예요, 힘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챕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가시화에 관심 있다 하면 되고, 큰 그림 라그랑지안 관점, 그다음에 오일러리안 관점. 라그랑지안 관점은 한 놈만 따라가면서 보는 게 라그랑지안 관점이고, 오일러리안 관점은 필드를 정해놓고 그 필드 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관점이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할 수 있는 관점이었다면,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오일러리안 관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수식을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라그랑지안 관점과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나누어서 수식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오른쪽 텀의 첫 번째는 국소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텀은 대류 가속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미분과 얘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얘를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머티리얼 디리버티브. 책에서 뭐 서브스텐셜 디리버티브, 라그랑지안 디리버티브, 오일러리안 디리버티브라고도 해요. 이름이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4-1장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4-2장 내용은 이제 유동 패턴과 가시화에 대한 얘기인데,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릭라인, 타임라인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릭라인이다. 걔들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스트림라인은 어떤 한 시점에 속도장을 봤을 때 그 속도장의 접선 벡터, 걔가 뭐다? 스트림라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놓은 게 뭐다? 스트림 튜브다 하는 겁니다. 걔들의 집합체, 그게 스트림 튜브다. 근데 스트림 라인 정의 자체가 뭐예요? 속도 벡터를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속도 벡터를 거슬러서 유동이 나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이 같다. 어디서? 스트림 튜브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패트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패트라인은 인디비주얼 파티클의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인 관점에서 PIB를 활용해서 얘들을 관찰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입자의 뭡니까? 일단 우리가 야구 쉽게 생각해, 야구공이 어떤 한 점 같은 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게 결국 뭐다? 패트라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크 라인을 공부를 했죠. 스트리크 라인은 뭡니까? 스트리크 라인은 어떤 하나의 지정된 지점으로부터 해서 이전에 지나왔던 파티클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놓은 거, 그게 뭐다? 스트리크 라인이다. 스트리크 라인.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담배 연기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트리크 라인을 또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스트리크 라인과 패트 라인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같아지는 경우는 정상 상태일 때밖에 없다. 정상 상태라는 거는 유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구별하셔야 되는 건 스테디 스테이스는 절대 스태틱 스테이트랑 다르다. 학생들이 좀 가끔 착각하는 경우인데, 스테디 스테이트는 속도가 0인 게 아니에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스태틱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태틱이 아니라 속도는 있어요. 속도는 있는데 그 속도가 속도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 속도장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 그게 뭐다? 스테디 스테이트다. 그때는 스트림라인, 패트라인, 스트리크 라인이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트라인과 스트리크 라인은 그 언스테디 케이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패트라인과 스트리크 라인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고, 그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도, 그렇죠? 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속도장을 그려보면 지금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니까 속도장이 이런 형태로 속도가 이렇게 유체 속도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걔들을 이어버리면 스트림 라인이 또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단원을 들어갔고, 4단원의 플루이드 키네믹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 공부할 것들은 뭐냐면
유체 입자의 관점에서 fluid element의 관점에서 얘의 그 translation이 velocity고요. rotation, angular velocity, 그다음에 linear strain, 그다음에 shear strain 이런 쪽 shear strain 이런 개념들을 이제 고체에서 공부했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유체역학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공부를 할 테니까 좀 미리 책을 보실 분들은 공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예,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 오늘이 10월 이게 10월 보자 19일 수업인데 예, 19일 수업 잘 들으시고 또 21일 수업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21일 수업도 녹화해서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은 그날 당일날 들을 수 있을 테고요. 아마 과제도 아마 어제 떴죠? 어제 떴으니까 과제도 미리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